특수상대성 이론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뭐 이렇게 된다는 파격적인 이런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전제가 아인슈타인이 뭐 갑자기 생각해낸 거냐, 뭐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근거가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긴 합니다. 뭐 그러는데 요거는 반거울을 이용해서 빛의 매질이라고 생각됐었던 에테르를 찾아내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실험 자체는 마이컬슨과 몰리라는 두 사람이 한 이 실험은 일단은 실패를 하긴 했지만,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광속불변의 원리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해도 괜찮겠고요. 그랬을 때 이 말이 아무튼 맞다면, 그래서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들은 뭐가 있겠냐라는 걸 얘기를 해봅니다. 자, 나타나는 현상들로서 85쪽에 나오는 뭐 동시성의 상대성부터 시작해서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증가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경우를 봅니다. 교과서에서 가장 그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설명을 하고, 기타 몇 가지는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걸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시간 팽창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뉴턴 역학에서까지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그런 간격이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를 전제로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아니다 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박스 또는 우주선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 A가 타고 있어요. A라는 관찰자, 그리고 B라는 관찰자는 밖에 따로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박스 안에 광원이 하나 있고요, 손전등이 있고요, 전구가 있고, 여기 바로 위에 여기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켜서 빛이 나간다면 여기서 빛이 나간 여러 방향으로의 빛들 중에서 A가 보기에 정확하게 하늘로 위쪽으로 요만큼 갔던 빛이 반사돼서 돌아오고 하는 뭐 이런 시간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이 거울이 있는 곳까지의 땅바닥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A가 보는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 매우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이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 자, 여기가 진공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도 진공이에요. 그러면은 C라는 속력으로 빛이 가서 C로 돌아오는 데에 EH만큼을 이동을 했으니까 왕복에 걸린 시간 A가 측정한 결과는 C분의 EH라는 뭐 이런 숫자가 나올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10m만큼을 1m/s로 갔다 온다 그러면은 1m/s 분의 20m 해서 20초요.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현상을 B가 보기에는 여기 박스, 광원, 거울, A는 좀 무시해도 되고요. 박스, 광원, 거울이 모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자. B가 보기에는 움직이는 거였어. 다시. A는 그런 움직임을 왜 인지하지 못했었냐? 일단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 자체가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는 내가 정지했는지 나 스스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지 구분을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는 뭐 나 정지해 있겠지 하면서 요 길이 왕복하는 빛의 속도, 갔다 온 데 걸린 시간 이렇게 재는 게 가능했다. 그런데 B가 보기에는 박스도 움직이지만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전구와 거울이에요. 전구와 거울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빛이 나갑니다. 뭔가 어느 방향으로 나갔을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움직이던 광원에서 빛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광원이 움직이던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빛 자체는 발사된 곳에서부터 관찰자가 보기에
모든 방향으로 동등한 속도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간 빛이 B가 보기에는 요렇게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동안에 광원은 살짝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빛이 발생했을 때 여기 있던 거울도 광원과 함께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해 있을 겁니다. 옆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 여기서 빛이 이 위치에서, B가 보는 이 위치에서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동안에. 그런데 여기서 나간 빛이 거울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존재하는 현상이니까 여기서 나간 빛이 거울에 일단 부딪혀야 돼. 그런데 B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아까 출발했던 빛 중에 이거는 거울에 안 부딪혀요. 이것도 거울에 안 부딪혀요. 여기서 출발할 때 이렇게 진행하던 빛은 거울에 부딪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간 순간에 동시에 여기 있던 거울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여기 옆으로 가 있으니까 못 부딪혀요. 그래서 이 B가 보기에는 애초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출발했던, 완전 이가 아니라 이쪽으로 출발했었던 빛이 거울에 부딪힐 거고요. 그때 거울은 아까 여기서 있을 때 빛이 출발, 여기 있을 때, 광원은 여기 있을 때 부딪힌 다음에 여기에 요런 각도로 들어왔으니까 요런 각도로 똑같이 빛을 다시 내보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살살살 움직인 순간 거울은 여기쯤 오고 이제 광원도 여기 오게 되면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나간 빛이 광원이 여기 올 때 이렇게 와가지고 광원에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보이게 될 겁니다. 빛의 움직임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게 B라고 한다. 뭐 빛은 H 갔다가 H 오는 게 아니라 H 프라임만큼 갔다가 H 프라임만큼 이렇게 되는 길이의 경로를 움직인다. 이 H 프라임이라는 경로를 어떤 속력으로? 내가 보기에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C라는 속력으로, 이게 출발했던 빛이 다시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의 B가 본 시간 경과다 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그랬더니 H 길이보다 H 프라임 길이는 더 길 수밖에 없으니까 빛이 출발한다, 그리고 나한테 다시 빛이 도착했다라는 벌어지는 사건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을 나는 예를 들면은 10초다라고 지었다면은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긴 시간 12초 걸렸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나이를 10초 먹을 동안 나는 나이를 12초 먹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야? A는 확장하면 10년 나이 먹을 동안 나는 12년 12살이나 나이를 먹는 거니까 내가 시간이 빨리 가는 편인 거죠. 10살이었던 애는 여기서 출발한 빛이 다시 올 때까지 20살이 되는데 10살일 때 출발했던 빛을 본 애는 갔다 오는데 22살이 돼 있으면 B가 나이를 더 빨리 먹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을 시간 팽창이라고 하며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정직한 관찰자에 비해서 정직한 관찰자보다 움직이는 관찰자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 이걸 시간 팽창이라고 그래요. 시간 팽창 내지는 시간 지연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거 일단 이해가 되나요? 하다가 만 얘기가 있는데 그거 또 얘기하면 여기서 한참 늘어지니까 그냥 여기는 일단 이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동시성의 불일치 얘기합니다.
광속불변의 원리 때문에 계속 빛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는 A라는 관측자가 이렇게 생긴 우주선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가운데에는 전구가 달려 있고요. 양쪽 우리가 보기에 왼쪽 오른쪽 벽과 함께 센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밖에 있는 B가 또 같이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B가 보기에는 A나 이 전체 사물들이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갑니다. A가 보기에는 나 스스로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성 원리,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 아, 내가 움직이긴 뭘 움직이고 나는 지금 굉장히 정지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나 정지해 있어 라고 느낀다고, 스스로 정지해 있다고 느낀다. 그런데 그런 내가 보기에 여기에서 저쪽으로 L만큼 이쪽으로 L만큼 떨어진 데에 벽이 있는데 불을 켜면 빛이 모든 방향으로 가지만 어떤 건 천장으로 어떤 건 바닥으로 가지만 완전 A가 보기에 왼쪽으로 나간 빛과 완전 오른쪽으로 나간 두 빛이 있을 거고, 얘네들은 정확하게 벽에 도달을 할 건데 그쪽으로 아무튼 가는 속도가 A가 보기에 c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빛이 출발해 C로 가운데서 벽 끝까지 간다면 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C분의 L, 여기서 출발한 요 빛이 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나름 C분의 L. 그래서 출발한 다음에 같은 시간 10초, 1초 똑같이 걸려가지고 따닥 도착하는 왼쪽 오른쪽 벽에 빛이 충돌 도착한다라는 두 사건이, 요거를 P 사건, 이벤트 P, 요거는 사건, 이벤트 Q라고 한다면 P와 Q는 동시에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B가 볼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져요. 자, B가 볼 때는 뭔가 여기 광원이 있어요. 뭐 A는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 광원이 여기 있을 때 여기에 벽이 하나가 있고요. P라는 벽, 이제 P라는 사건이 발생할 벽. 같은 거리 떨어진 데에 벽과 광센서가 있어요. 근데 B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광원이 여기 벽이 여기 있을 때 B가 보기에 드디어 여기서 빛이 출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움직이던 광원에서 빛이 나왔지만 움직이던 데서 일단 나온 빛은 그 다음에 전에 움직이거나 말거나 빛 자체는 그 자리에서 B가 보기에 모든 방향으로 C라는 속도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빛이 적당히 움직인 동안, 같은 거리 딱 움직이는 동안에 출발할 때 여기 있었던 벽과 전구들은 요만큼, 같은 거리 요만큼, 같은 거리 요만큼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구가 여기 있을 때 출발한 빛이 이후 전구의 움직임, 벽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B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 이동하는 동안에 이것들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빛보단 느리겠죠. 요만큼보다 조금 덜 이동을 했지만 그래 봤더니 벽이 이만큼 왔으니까 빛이 이 지점으로부터 이만큼을 와도 벌써 둘은 만났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만나러 가는 애를 마중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도망까지 가버리는 오른쪽 벽은 아직 이 빛과 벽의 충돌 Q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출발한 다음에 오 한 다음에 이제 만날 거고요. 요거는 여기서 출발한 다음에 벽이
이렇게 마중 나와서 일찍 만나겠다. B가 보기에는 P 사건이 Q 사건보다 먼저 일어나겠다. 자, 어떤 우주 공간상에서 전구에서 발생한 두 개의 광자, 두 갈래의 빛 중에서 한 빛은 저쪽 벽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있을 거니까 걔네들과 만난다. 요렇게 나간 빛도 언젠가는 둘이 만난다라는 어쨌든 사건 두 개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A는 PQ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데 B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마중 나고 도망가는 거 따라잡으니까 뒤쪽 벽하고 빛의 충돌이 먼저 일어나고 시간을 둔 다음 Q 사건은 나중에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게 동시성의 불일치입니다. 어쨌든 발생은 하는 두 사건에 대해서 누구는 둘이 동시라 그러는데 누구는 둘이 먼저 나중이라는 선후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건의 동시성 불일치라고 하는데 잠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내용 하나만 얘기하고 합시다. 자, 여기 행성 A, B, C가 있어요. 한 줄로 이렇게 늘어서서 서 있습니다. 여기에 알파, 베타, 감마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한 줄로 늘어선 세 행성 간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1초만큼 30만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빛의 속도로 1초씩 걸리는 이런 거리 지점에 있어요. 얘네들이 알파, 베타, 감마가 친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21년 1월 1일 0시 0분 0초가 될 때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불꽃놀이를 하자고 그래요. 야, 새해 되면 폭죽 빠바방 터뜨리는 거야. 다 같이 하기로 하자. 우주쇼 하는 거야. 그래, 그럽시다. 한 다음에 이제 흩어진 다음에 2020년 12월 31일에 5, 4, 3, 1 한 다음에 얘들이 불빛을 뻥뻥 터뜨립니다. 그랬을 때 알파가 보기에는 여기 있고 저기 B 행성 보이고 저 멀리에 C 행성도 관측은 되는데 내가 새해다 그러면서 불을 빵 터뜨려서 폭죽 뻥 터뜨리는 순간 저쪽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은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여기서 봤을 때 B 행성이나 C 행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뻥 하는 순간 저기는 잠잠하겠죠. 그리고 쟤들 왜 그러지 하고 나 터뜨리고 1초 지나면 저기에서 반짝하고 1초 더 지나면 저기서 반짝하겠죠. 여기에서 동시에 불꽃을 터뜨렸다 그래도 여기까지 빛이 내가 그걸 관측할 수 있도록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반짝 1초 후에 각각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10억 광년 떨어진 데 있는 어떤 현상을 어떻게 관측해냈다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10억 년 전에 이미 벌어졌던 일을 지금에야 관측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1초만큼 빛온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현상이 발생하고 1초 뒤에 나는 인식을 할 텐데 근데 C 행성의 감마가 보기엔 또 어때요? 내가 보기에는 뻥 하고 반짝 알파는 그렇게 봤을 텐데 감마가 보기엔 어때요? 뻥 하고 나서 저기 B, 저기 A 살고 있는 A 행성에서 불빛이 1초 뒤에 반짝 하겠네. 얘들아, 이게 동시성의 불일치니? A가 보기에는 동시하자. 근데 저 녀석들 나 1초 뒤, 2초 뒤 C가 보기에는 내가 제대로 너는 1초 뒤, 너는 2초 뒤 불꽃이 터진다는 사건들이 각자 A, B, C, C, B, A B가 보기에는 나 빠방 동시 이렇게 서로 다르게 관측된다는 것이 동시성의 불일치니? 이게 아닙니다. 얘들이 그래도 물리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라서 겉보기 관측 결과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실을 내가 인지하는 데까지는 그 불빛이 터진 불빛
나한테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보기에는 반짝반짝 하지만 저거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해석까지는 다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의 동시성을 얘기를 해도 이게 저기서 벌어진 게 내가 관측되는데 이걸 다 고려를 해도 내가 보기에는 P 먼저 Q는 나중, 내가 보기에는 PQ는 동시에 라고 느끼게 되는 거라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두 개의 사건을 관찰자가 서로 동시에 일어났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느냐 순서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관찰한다라는 것을 동시성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에서 그러면 뭐가 발생하고 뭐가 또 발생했다라고 누가 봤다면은 또 다른 사람은 그 두 가지 사건의 선후 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어떻게 관측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만 한 가지 원칙 잡습니다. 이렇게 동시성의 불일치가 일어날 상황에서는 특정 관찰자가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느냐라고 그랬을 때 뒤에 사건이 먼저 라고 그냥 원칙 따라가면 맨날 맞아요. 뒤쪽 사건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P라는 Q라는 빛과 벽의 충돌, 빛과 벽의 충돌이라는 사건은 그냥 있어요. 근데 그걸 A가 보기에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얘를 꼭 찾아야 돼요. 두 사건을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관측하는 순서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관측하는 A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관측자 B가 보기에는 A가 어떻게 운동 중인지 그 방향을 찾습니다. 그러면 B가 보기에는 A가 어떻게 운동, 관측자의 운동 방향, 사건이 벌어진 그 물체 운동은 상관없어요. B가 보기에 A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그랬을 때 그 A 운동 방향 상대적인 뒤쪽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라고 B는 생각한다, 관측한다라는 것이 뒤가 먼저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뭐야? A가 실제로 빛의 충돌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다. B가 보기에는 이 벽도 그렇지만 우주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A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B가 보기에는 A가 관측한 두 사건 중에 A의 움직임, 뒤쪽 사건인 P가 먼저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는데, 자, 지금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어서 문제로 확인하거나 내용 정리 한 번 더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길이 수축이라는 현상도 나타난다. 자, 이걸 봅시다. 길이 수축의 내용은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보다 움직이게 되면 길이가 짧아진 효과로서 관측이 된다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어디 있을 때 위치, 거리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되게 멀리 있어도 관측 상황을 이제 원근법 이런 거 딱 보기에 작아졌다 이해가 아니라 다 해석한 결과가 짧아지는 걸로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보통 교재들, 학교 교과서 이런 데서는 되게 대충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거나 맞는 말이기는 한데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길이 수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나한테밖에 들을 수 없는 설명이에요.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는 이게 높이, 이게 길이, 그리고 이 두께를 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거의 폭은 매우 얇은데 길이, 높이라고 했을 때 특정 물체는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뭐 거리 계산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높이와 길이를 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길이라는 거는 물체를 다 볼 필요 없이 물체의 구성은 여기 좀 빵꾸 뚫려 있어도 이거 길이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구멍 좀 이렇게 뽕 뚫어놔도 길이는 이렇다 하는 거니까 이 물체의 길이라는 거는 이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들 중에 여기 있는 분자하고 여기 있는 분자의 위치상 거리가 물체의 길이가 되겠네. 우리는 중간에 이런 거 길이를 측정하는 데에 별 상관없는 거 싹 다 생략을 한다 그래도 이 물체의 길이가 여기 있는 분자, 여기 있는 분자가 얼만큼 떨어졌느냐를 재면은 일단 길이 측정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물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처럼 빛이 출발한다, 어디에 도착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색깔이 변했다, 갑자기 터졌다, 얘가 뭐 빙글빙글 돈다, 가만히 있다, 어떤 속도였다가 걔가 속도가 바뀐다라는 것들도 다 사건이에요. 꼭 뭐랑 항상 충돌해야 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이 물체가 이동을 하고 있었다 치자. 이 끝분자가 알갱이가 여기 있었다고 치자. 그래서 얘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 그러다가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봐서는 하나의 물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분자들의 집합이죠. 분자, 원자, 알갱이의 집합이죠.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변한다는 거는 얘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속도가 지금부터는 아까보다 더 빠른 속도야 라고 속도 변화 사건이 입자들한테 일어난다라고 봐야 돼요. 봅니다. 요쪽 입자, 요쪽 입자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얘들한테 속도가 빨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 오른쪽 둘 중에 누구에게서 속도 증가 현상이 먼저 일어나요? 왼쪽, 오른쪽? 두 분자 중에?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에 만약에 사람도 타고 있었다면 나는 모든 부분이 동시에 속도가 변하기를 원래는 원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모든 부분에 모든 알개가 동시에 속도가 변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만약에 여기서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면 이게 우주선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본 그 사건들 중에서는 어디서가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고 어느 위치에서의 무슨 사건이 여러분들이 보는 그 관찰자 움직임 뒤쪽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래서 뭐야? 나머지 생략 우주선을 구성하는 두 입자 가운데 얘한테서 속도 변화가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얘는 좀 늦게 속도가 빨라져요. 어떻게 돼? 맞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니?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죠. 1m/s였다가 10m/s로 지금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했더니 맞다 그러면서 얘가 이거 이렇게 역전은 못합니다. 그건 못해요. 하다가 속도 빨라져야지 그랬더니 맞다 하면서 이렇게 빨라졌더니 모든 부분이 10m/s가 되는 과정에서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네. 어떻게 되는 거야? 물체의 길이가 짧아졌죠. 속도가 느릴 때보다 속도가 빨라진 상태에서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게 길이 수축이에요. 다음 10m/s로 움직일 수 있다. 되게 빨리 움직여. 그러는데 느려지거나 정지를 할 생각이에요.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모든 부분이 동시에 빨라지거나 동시에 느려진다고 느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 조작을 할 거니까.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요 두 앞, 뒤 알갱이 사이의 거리가 이랬는데 빠를 때, 느려질 때 속도가 느려진다는 사건이 누구한테서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 오른쪽 입자 우주선의 어느 부분 먼저? 뒤쪽 먼저. 관찰자 움직임 뒤쪽 먼저. 얘가 먼저 느려져요. 맞다 느려져야지 하고 얘는 나중에 반응해요.
그 과정에서 얘가 먼저 느려졌으니까 얘하고의 거리가 늘어났죠. 뭐 속도가 빨라질 때는 짧아졌다가 느려질 때는 다시 원래 길로 돌아왔다. 특정 관찰자가 보기에 어떤 물체 자체의 길이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수축이 많이 되고, 그러면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오면 그러면 원래 길이대로 길이도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길이 수축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동시성 불일치, 선후관계 판단 요령을 따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추가로 합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길이도 있지만 높낮이, 높이를 또 잴 수도 있어요. 높이는 얘하고 얘를 재면 안 되고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재면 안 되고, 우주선에 특정 지점과 또 요 지점까지 입자 간의 거리를 재야 돼요. 물론 요거끼리 잴 수도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 이런 걸 재야 돼요. 자, 얘들 길이, 입자 간의 길이 그냥 잽니다. 재는데 여기 우주선인데 A라는 사람이 타고 있는데 우리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다가 빨라질 거야. 모든 부분이 동시에 빨라질 거야. 그러는데 그 우주선 특정 지점에 있는 입자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다가 빨라지는 사건은 어디에서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위아래? 누가 먼저 빨라져? 관찰자가 여러분들 보기에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움직이던 것에 빨라진다는 사건은 뒤쪽에서 먼저 일어나죠. 이렇게 움직이던 관찰자 운동 방향에 대해서 얘하고 얘는 높이를 재는 데 필요했던 두 입자는 누가 더 뒤에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얘들 중에 내가 먼저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동시에 이렇게 되면서 높이, 운동하는 걸로 보였었던 방향, 수직 방향으로의 길이는 짧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의미로 폭도 줄어들 이유가 없어요. 빨라진다 그래도. 관찰자가 보기에 어떤 사물의 입체적인 길이가 모든 부분이 수축하는 게 아니라, 빨라지면 수축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찌그러지면서 짧아지는 게, 이게 특수상대론에서의 길이 수축입니다. 자, 요거를 동시성 불일치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게 관찰자가 보기에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짧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길이 수축이다. 자, 처음으로 다시 시간 팽창으로 돌아가서 잠시 또 추가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는 이렇게 쭉 전개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게 필요했고, 시간 팽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정지한 관찰자보다 움직이는 관찰자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흘러간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B라는 사람이 보기에 A라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A의 나이가 예를 들면 10년, 10초도 되는데 10년만큼 늙는 동안에 내가 보기에 움직이는 애는 시간이 천천히 가다 보니까 나는 나이가 12년 정도 드는 동안에 얘는, 과감하게 합시다. 나는 20년 나이 먹는 동안에 얘는 10년밖에 나이를 안 먹는 거야. 얘는 시간 천천히 가는 거야. 10살짜리가 30살 될 동안에 얘는 10살짜리가 20살밖에 안 돼요. 나만 늙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A가 보기에는 야, 내가 움직이긴 뭘 움직여? 나는 움직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정지해 있어. 그런데 저기 있는 B를 보니까 B가 보기에 A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A 스스로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B를 봤을 때는 B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A는 B가 이 짝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적용해보니까 어떻게 돼? 정지한 관찰자보다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은 천천히 간다
무슨 말이야? 나는 10년 나이를 먹는 동안에 얘는 나이를 더 천천히 먹어. 5년밖에 나이를 안 먹어요. 자,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둘 다 10살, 10살이었다라고 그랬을 때 B의 생각은 이래요. 아, 내가 30살이 되면 얘는 20살밖에 나이를 안 먹었겠구나. 근데 A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10살, 10살이었다가 내가 20살이 되는 동안에 B는 10살에서 5년만 더 15살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맞아? 어떤 상황이 맞는 해석이에요? 동시에 10살이었던 둘이서 A가 20살이 됐을 때 B는 30살 되는 게 맞는 거야? B는 15살이 돼 있는 게 맞는 거야?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맞는 겁니다. B의 해석, A의 관점 해석, 이게 둘 다 맞는 거예요. 왜 둘 다 맞냐? B가 보기엔 나는 정지해 있고 A가 움직이니까. 근데 A의 해석은 A인 나는 정지해 있고 B가 움직이니까 이 원칙대로 하면은 둘 다 맞는 겁니다. 이게 쌍둥이 패러독스예요. 쌍둥이 패러독스라고 주장을 하는데 패러독스는 양립 불가능한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한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이런 모순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사실은 패러독스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패러독스, 역설, 아인슈타인의 상대론 이런 제대로 공부한다면 해석하면 이건 패러독스 자체가 아니라 그냥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움직이는 사람은 정지한 사람보다 시간이 천천히 간다. 이걸 잠깐만 설명하면은 이건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거나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제대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도 다 가능하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보다 어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정지해 있고 내가 움직인다고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보다 나는 나이를 천천히 먹겠지.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내가 나이를 천천히 먹으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한 30살쯤 됐을 때는 나는 나이 조금 덜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잡아도 나이가 같아질 때도 있겠네. 언젠가 맞먹을 수 있겠네. 그죠? 나는 계속 움직이고 여러분 정지해 있다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정지해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정지해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여러분보다 나는 나이가 더 많은데 나는 나이를 먹는 동안 여러분들은 나이를 천천히 먹어요. 이렇게밖에 안 먹어. 그럼 나는 오히려 우리의 나이 차이, 생물학적 나이 차가 더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나이를 따라잡아서 나중에 맞먹을 거다 생각하는 거고 나는 나이 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거다 생각을 해요. 나는 할아버지 됐는데 얘는 아직도 대학도 안 가고 있고 뭐 19살 아직 수능도 안 볼 나이고 뭐 그런 걸로 보이게 돼요. 둘 중에 누가 맞느냐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원칙을 따라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지해 있고 나는 움직인다. 내가 보기엔 나는 정지해 있고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움직이네 그랬을 때 나는 정지해 있고 니네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니들이 움직이고 난 정지해 있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 내 주장 자체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지금은 진공공간 이런 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내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 나는 정지해 있고 니들이 움직이고 있네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데 내 말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나는 정지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니들이 움직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은 정지해 있어요? 움직여요?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정지해 있어요? 움직여요? 당연히 움직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정지한 의자 위에 앉아 있는데 의자는 정지해 있는 건물 위에 바닥에 있는데 건물은 땅바닥에 박혀 있는데 건물이 걸어가진 않는데 그 땅바닥 지각이 가만히 있니?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에 박혀있는 건물에 의자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지구 자체의 자전과 공전 따라서 무조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지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움직이는 건물 안에서 또는 지구 지표에서 이놈이 자전과 공전을 하니까 나는 억지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는 뭐냐면 이렇게 돌고 있는 지구에서 억지로 정지해 있으려고 막 달리기를 하는 거라고. 됐니? 내가 정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방향이나 속도에 따라서 너도 움직이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내가 일단 자전 정도만 생각합시다. 내가 자전하는 지구 위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게 이게 오히려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맞느냐? 이거는 어느 정도 태양계에서는 맞을 수는 있는데 지구 막 이렇게 돌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 그냥 나 있으면 뭐 이렇게 되니까 나는 아다다다다다 달려가자 하는 거는 이거는 정지해 있는 거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정지해 있는 거 맞냐? 태양이 가만히 있니? 그거 아니라고. 태양은 우리 나선 은하 8, 우리 은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지점에서 은하의 자전과 함께 또 은하도 움직여요. 그런 것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정지한 건 아니었는데 난 그러면은 뭐 기준으로 정지할까 그랬을 때 우리 은하 기준으로 정지해야 되니?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충돌할 거라니까 둘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 기준으로 정지해 있으려고 잠깐만 아이고 이게 정지가 아니네. 어떻게 또 발버둥을 쳐야 완전 정지할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 보면은 절대적인 정지를 하기 위한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움직여도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아인슈타인의 얘기기도 하고 이 우주에서 운동의 정지, 절대 정지라는 것의 기준점이 되는 위치나 물체를 우리는 정할 수가 없다. 자, 우리는 누가 움직이는지 누가 움직이지 않는지 정할 수 없다면 차라리 어떻게 하자? 차라리 어차피 못 정하는 거 어떤 관찰자가 나는 내 기준에서는 내가 정지한 거 나머지는 다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냥 해줘버리고 또 다른 관찰자 아닌데 너 움직이고 내가 정지해 있는데 라고 하면은 그래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것도 인정해주고 하자. 각각의 절대적인 정지 상태 기준을 정할 수 없으니까 서로 관찰자에 따라서 상대적인 정지 상태를 그때그때 인정하고 그 체계 안에서의 과학적 논리 전개를 그냥 맞다고 해주자. 그래서 상대성 이론입니다. 절대적인 정지 상태나 운동의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찰자별로 각각의 좌표계 기준으로 한 운동의 분석을 시작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상대성 이론의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A가 보기엔 난 정지했고 B가 보기에는 내가 정지했고 네가 움직인다. 그러면 내 체계가 맞는 거야. 내가 정지했고 네가 움직이는 네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고 A가 정지했고 B가 움직인다라고 보는 A 자체는 네가 움직이니까 네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고 나만 나이 빨리 먹어 라고 하는 게 또 나름 이 책에선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다고 치면은 이 둘의 해석의 이 관계는 모순이 되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냐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모수는 일단 없는 거고요. 자, 요거까지만 오늘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 내용까지 듣고 지금 문제 바로 풀긴 좀 힘든데 그래도 풀어보긴 할 건데요. 자, 요것만 들고 합니다. 이게 모순이 안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모순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뭔가 파괴적인 현상이 나올 때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나이가 큰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키 차이가 날 거야. 그러면은 키 차이가 뭐 20살이든 30살이든 계속 큰다 치면은 키 차이가 날 건데 문제는 뭐냐면 B가 보기에는 내가 30살이고 A가 20살이니까 아이고 꼬마야 너는 언제 클래? 하고 있어야 된다고. A가 보기에는 B가 15살일 때 A가 20살이면은 A가 B 보고 아 꼬마야 너 언제 클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손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을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쓰다듬어야 된다고. 무슨 얘기야? 내가 20에 너는 30살이야 내가 20에 너는 15살이냐의 문제는 머리를 쓰다듬기를 이렇게 쓰다듬을 거냐 이렇게 쓰다듬을 거냐 문제란 말이야. 근데 머리를 쓰다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된다. 둘이 만나야 된다. 얘들이 만나야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A하고 B가 동시에 10살이었다가 B가 보기엔 A가 움직이든 A가 보기엔 B가 움직이든 얘네들은 서로 멀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만날 일이 없어요. 멀리 떨어진 데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각각의 진리를 나름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둘이 만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혀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대해도 괜찮아요. 미국의 모 대통령이 나하고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쟤는 뭐지 싶다. 괜찮아요. 걔랑 나랑 만날 일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어디에서 누가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다. 걔들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서로 만나지만 않는다면. 근데 만났을 때 죽이네 살리네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상대성, 윤리적인 상대성까지도 얘기를 하자면 할 수도 있는 게 상대성 이론이기는 합니다. 자, 쌍둥이 패러독스에 관련한 조금 더 진행된 얘기를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려고 여기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간 팽창에 관해서 누가 보기엔 누가 시간이 더 많이 짧게 흐른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보기에 라는 문제에서의 설명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력학도 하고 요것도 하느라고 특수상대론만 다 하지는 않아서 조금 남기는 했는데 여기 관련한 86쪽부터 나오는 설명들 이어서 88쪽부터 예제들 그리고 연습 문제 요거 여러분 한번 최대한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 중에서 124, 5, 6번은 안 풀어도 괜찮아요. 124, 5, 6번은 너무 어려워요. 일반적인 학교에서 문제로 나오기 굉장히 힘든 그런 유형이거나 이거 말고도 어려운 문제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 중에서 좀 흥미가 당기는 사람만 요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건데 싶은 사람들만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못 풀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풀어봐도 되지만 뭐 그 정도까지 안 풀어도 학교 시험이나 수능 보거나 뭐 이럴 때까지 큰 문제는 안 되겠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요 내용들 좀 정리해서 다들 한번 문제 풀어보는 거 익혀보시고 연력학 부분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문제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수업 뭐 쉬운 것도 있었고 내용상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요. 내용적으로 이해 안 되던 거 추가 질문할 사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 가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